안녕하세요. 시익남의 킹입니다.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기어 이재국입니다. 저는 그 오디네이트라는 회사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그 단테 전송교육에 대한 이제 공식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영상음향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향도 네트워크 시대, 아날로그요 안녕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텐데요. 네, 대표님, 그 정보통신 분야의 아날로그와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익남 또 채널에서 되게 익숙한 또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CCTV도 최초에는 이제 RF 기반으로 전송이 됐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반의 동축 케이블로 영상이 전송됐다가 지금과 같은 이제 랜 케이블로 비디오 신호와 또 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이제 통합하고, 뭐 전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IP 전화기도 이제 그 전에는 그 두 가닥의 구리선으로 이제 각각의 가정에 이제 전화선 연결되고 80V라는 전원이 또 공급되는 그런 교환기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실 다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 통신의 어떤 그런 근간을 이루는 이제 그런 랜 케이블을 기반으로 모든 전화기들 연결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어떤 변화의 특징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호환성, 이제 확장성, 그다음에 이제 전송 동시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설비들이 간단해지고 공간 활용성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다른 또 그런 용도로 이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중심의 그런 또 이제 운영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효율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손도 보면은 막 옛날에 집이 막 1000몇 세대면 교환기 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찾을 수도 없고 지저분해가지고 단순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지역마다 보면은 그 전화국 건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전화국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전화국 공간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 업무용 사무실로. 처음부터 그 건물이 이렇게 임대용 사무실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선로들, 케이블들, 뭉치들, 교환기들이 자리 잡았던 그런 건물들이었고요. 사실 그 건물에 이제 방제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CCTV 쪽이 차지하는 그 렉과 케이블 공간이 사실 제일 1등이었어요. 면적이나 이런 케이블 수량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그 IP 기반 카메라로 이제 CCTV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방송, PA 시스템이 이제 그 1순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방송 음향도 어쨌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소리가 전송되려면 결국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교육들을 써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SMP라는 이제 그 프로덕션의 방송 규격에서 쓰는 ST210이라는 네트워크 전송 규격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디오 신호를 또 전송하는 데 또 최적화된 라베나라는 그런 전송 규격이 있고요. AS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 음반 제작하고 이제 레코딩하는 그런 협회 엔지니어들이 만든 AS 협회에서 만든 AS6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주제가 될 텐데요. 그 오디네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오디오 전송 교육인 단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상과 또 단테 오디오를 같이 전송하는 단테 AV라는 규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아주 생소한 네트워크 대역폭이긴 한데 SDVO라는 규격도 10기가 기반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규격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외에 줌이나 뭐 VIP, 일반 우리 전화기에서 쓰는 그런 규격이죠. 뭐 온비프 같은 CCTV에서 쓰는 이런 전송 규격들이 뭐 랜과 또 이제 그 랜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랜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음향 솔루션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기가 기반에서는 이제 압축을 하지 않은 고화질 영상을 보낼 수가 있고, 1기가 기반에서는 상당히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주변 이런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볼 수 있다면은 그런 상황실에서 쓰는 비디오월 이런 것들, IP 기반의 비디오월들이 이제 이런 압축 영상들이 이제 주로 전송되는 솔루션이고요. 음향은 이제 영상에 비해서 실제로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이제 1기가 네트워크에도 무압축으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10기가 1기가에서도 당연히 영상만 전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향도 들어가 있죠. 음향도 들어가 있는데 단지 그 안에 있는 이제 전송 음향 규격들은 또 압축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사실 이제 무압축으로 보내는 단테의 어떤 음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소리가 MP3
음질처럼 그렇게 좀 이제 열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송이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기가를 무압축으로 보내려면 굉장히 무겁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UHD라는 규격이 있어요. 이제 4K 60프레임을 얘기하는데요. 이 규격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네트워크로 전송하려고 그러면 12기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또 10기가라고 써놨지만 사실 저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8기가, 9기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차이만큼은 약간은 압축을 하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4K의 30프레임, 60프레임의 절반이 될 경우에는 6기가 정도의 대역폭이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원본 영상을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전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송할 때는 결국 저 정도면 광을 써야 되지 않나요? 10기가로 가면 사실상 이제 이런 이제 캣6에는 캣7의 그런 구리선 기반의 UTP 케이블이 STP라고 그러죠. 쉴드가 되어 있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렇게 좀 장거리라든가 접속의 안정성을 위해서 광 접속 기반으로 나오는 게 실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테가 1기가 네트워크 기반인데 결국은 10기가 정도 되는 대역폭을 좀 거의 비슷한 효과로 1기가의 네트워크에 실어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압축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JPEG 2000이라는 압축 규격이 있고요. 뭐 H264, H265 이런 압축 규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상 페이지들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압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해서 볼 만한 내용들은 그대로 원본을 두고 그 외에 구분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압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전 페이지 몇 프레임을 그냥 같은 내용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단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제 그 1기가 기반으로 이제 영상을 전송한다면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이제 코덱이 적용되는 상황이죠. 음성은 최근에 알기로는 이 단테 프로토콜로 많이 좀 표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규격들이 있어요. 이전에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전송기 오디오 규격이 있듯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근데 단테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점유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어떠한 장비들을 사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뭐 이제 가칭 정도로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단테 프로토콜을 쓴 장비들은 서로 다른 제조사라도 결국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명령어나 전송 규격에 대한 어떤 그 구조들이 동일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장비라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써놨는데요. 그 모든 단말들이 이렇게 랜 케이블로 네트워크 허브에 이제 접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대부분 다 전환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조사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들이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환경에 적합하고 익숙한 내용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큰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에는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이렇게 막 방송국 보면 이렇게 막 축착 볼륨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디지털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원하는 GUI 같이 이렇게 형성돼서 거기서 편하게 모니터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과 장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방송을 제작하거나 음반을 제작하거나 그런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오히려 조작을 해야 되는 데서는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비전문 운용자들이 쓰는 환경에 그런 구조의 인터페이스들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저는 버튼만 보면 너무 울렁증이 생겨요. 버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 뭐 잘못 들리면 잘못될까봐 아예 그냥 만지기 엄두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런 요인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단테 네트워크 오디오 구성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그 아날로그 오디오를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그걸 어떤 부호화해서 그런 만들어진 디지털 워드 비트들을 이제 그 IP 패킷 프레임에다가 넣어서 전송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전송하는 개념이고요. 뭐 그런 어떤 장치들이
그런 그 PoE 스위치 또 혹은 일반 네트워크 스위치에 다 랜 케이블로 접속이 돼서 하나의 음향 시스템을 이제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들은 단말들을 이제 우리가 CCTV나 전화기처럼 이제 PoE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PoE 스위치 허브들을 써서 그런 어떤 전력선들이 디바이스에 별도로 공급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랜 케이블로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앙 집중해서 설치를 하거나 또 분산해서 설치를 하거나 또 사용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운영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디자인을 해서 좀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저 네트워크 스피커가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이크하고 허브에다 그냥 딱딱 PoE로 꼽으면 방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고 참 이렇게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PoE 스피커예요. PoE 앰프라든가 랜 케이블 하나로 이렇게 어떤 그 전력을 증폭하는 앰프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그 PoE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는 과연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연결된 앰프 모듈들이 이제 스피커 안에 저렇게 탑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커 후면에 이렇게 랜 케이블을 꽂고 그 앰프를 구동시키고 그 앰프 출력이 이제 내부에 있는 스피커 유닛에 연결돼서 이제 구동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IP 스피커들이 테스트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든 스피커에 랜 케이블이 있고 많은 수의 PoE 스위치들이 스피커 연결돼서 동일한 신호를 이렇게 각각 스피커에 재생을 해서 뭐 장시간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또 동작 상태들을 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피커도 다 IP가 있어서 결국은 서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전화기나 CCTV처럼 모든 스피커들은 고유의 IP 주소를 갖게 되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장치 이름도 갖게 돼요. 그래서 IP 주소로 이제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장치와 장치 이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링크해서 소프트웨어로 저런 구성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러면 스피커가 소리가 크려면 전기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 마트수에 따라서 뭐 전력도 좀 차이가 좀 납니까? 그렇죠.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PoE 앰프들은 이제 두 가지 전력 규격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oE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802.3 AT라는 규격이 있고요. 또 울트라 PoE, 그 PoE 플러스 플러스라는 802.3 BT라는 규격이 있어요. 802.3 AT는 PoE 플러스는 30W를 스위처구에서 장비에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규격이고요. 또 PoE 플러스 플러스 울트라 PoE라는 UPoE는 스위치 포트에서 60W에서 최대 95W, 100W까지 PoE 앰프 디바이스의 랜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형 강당자 쓰는 스피커를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허브에 대한 PoE 전력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위치허브에 스피커를 몇 개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스위치허브가 공급할 수 있는 PoE 전력 규격이라든가 전력 총량을 설계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PoE 앰프와 스피커를 응용한 뭐 또 다른 사례인데요. 아직 저희가 상용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액자 형태의 스피커에 PoE 앰프 모듈을 넣고 또 일반적인 스피커 구조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스피커와 동일한 사운드가 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사례고요. 이런 것들은 저기 이제 액자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뭐 기업 이미지라든가 어떤 또 리테일 샵에 맞는 어떤 홍보 이미지라든가 바꿔서 또 하나의 이제 인테리어와 조합할 수 있는 어떤 스피커 형태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액체처럼 얇은데 소리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소리가 나요, 그게? 저 안에 이렇게 스피커하고 좀 다르게 생겨 있지만 이제 이런 진동자라는 어떤 형태의 유니트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해주는 스피커 유니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이제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면음원하고 좀 다른가요? 면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저거는 이제 이 액자의 판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하고 좀 다른 그런 음감의 사운드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북 찢으면 끝인 거 아니에요? 저 그 그림 뒤에는 나무로 돼 있는 그런 또 이제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이제 이렇게 뭐 얇은 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드로 돼 있는 그런 프레임에 이제 그림을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적용해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굉장히 길게 영상이 찍혔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설명을 뭐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나 또 이런 트레이닝 과정들을 또 시행당과 함께 기획해서 한번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저희가 또 패널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